안녕하세요. 아내와 결혼한 지 6년이 된 남자입니다. 결혼하고 1년 후부터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장모님과 몇 년 전부터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요.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실 어딘가에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첫 직장에서 아내는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표정이었죠. 제가 업무에서 실수를 해도 아내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런 성격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내에게 반해서 속만 끓이다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힘든 중에도 힘든 티를 안 내는 제 모습이 듬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그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이셨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아내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집은 무척이나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며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반반 결혼을 주장했고 아내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희 둘 다 회사 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내는 일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거든요. 아내의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은 모두들 인정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임원의 딸이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성격 자체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일에 대해 그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연애할 당시 결혼 후에 아이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니면 굳이 노력하지는 말자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이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며 지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달콤한 신혼생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잠자기 바빴거든요. 처가는 저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내는 오후 늦게까지 잠보충을 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곤 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딸 때문에 저는 아내다운 아내를 얻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셨죠. 그래서 장모님은 저희에게 음식을 해서 주시기도 하고 식재료를 사다 주시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일만 하고 어떻게 사나? 사는 재미도 좀 있어야지 하시며 카드를 주시고는 저희를 강제로 여행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배려심과 사랑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한 후로 고생 없이 살아왔기 때문인지 동안이십니다. 운동도 좋아하시고 피부와 헤어를 관리하며 사시죠. 그런데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부터 제 아내와 마찬가지로 일에 빠져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늘 외로웠다고 해요. 장모님은 그 아비의 그 딸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며 쓴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장인어른은 해외 지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장인어른이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꼭 가겠다고 하니 저는 좀 의아했어요. 나중에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지내려고 그런 거겠지.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장인어른은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여자에게 빠졌는지 해외 지사에 나가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장모님께 들었죠. 장모님은 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곳이 없어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라는 장모님. 저는 비밀을 지켜드리겠다고 장모님께 다짐했어요. 장인어른이 해외로 나가시고 저희는 고민 끝에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장모님도 딸이 주부 역할을 하지 않아 사위에게 미안했는데 잘 되었다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아내는 계속 진급했고 진급을 할수록 아내는 다른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해외 출장도 잦고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장모님은 저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혼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살림도 할 수 있는데 장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나 봅니다. 남자 혼자 밥은 어떻게 해 먹고 지내나 하고 걱정을 하셨죠.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아내가 출장을 갔을 때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침 식사부터 모든 것을 챙겨주셨어요. 전혀 꺼림낌 없이 행동하는 장모님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잠을 자느라 바쁜 아내 때문에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영화관도 가고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장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런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자 쇼핑하는데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다녀오는 것은 그리 싫지가 않더라고요. 받은 만큼 갚아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나 보네요. 장모님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하루 종일 집 정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분입니다. 장모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좀 쉬시라고 하면 남편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뭐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러셨어요. 늘 일에 지쳐있는 아내보다 저는 장모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즐겁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좀 안타까웠죠. 반면에 장모님은 저와 대화할 때 늘 즐거운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장구도 잘 쳐주시고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내가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는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편한 의상으로 계셨어요. 장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올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장모님은 우리 집인데 뭐가 어때서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전화를 할 필요가 있나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아내는 같이 퇴근 안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온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에어컨을 켜주시고는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장모님은 자네 같은 멋진 남편을 두고 얘는 맨날 일만 하고 있으니 내가 자네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좋은데요. 결혼해서 어머니 같은 음식 솜씨 좋은 미인이랑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럼 저 결혼 잘한 거 아니에요? 하고 농담을 했어요. 장모님은 얼굴을 붉히시면서 큰 소리로 웃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전화가 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이제 회사에서 나왔다며 집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전화 없이 집에 오던 애가 웬일이래? 다행이네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주말에는 아내가 푹 잘 수 있도록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외출을 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장모님을 위해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장모님과 함께 교회로 나가 데이트를 즐기고 오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은 참 행복해 하셨어요. 저에게 큰 배려심을 보여주신 장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는 회사에서 이달간 해외로 연수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보고는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꽤나 아쉽다는 말을 하면서 아내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통화로 서로 그리워하며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겠지 하시길래 저는 장모님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응수했고 장모님과 저는 큰 소리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를 위해 식사를 차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시다고 하네요.